마냥 17살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흑벽으로 둘러싸인 초가집에 갇힌 채 남은 생을 보내야 했다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분노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탈출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유배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토담집에서 왕의 식사가 아닌 죄수의 식단을 받으며 그럼에도 끝까지 왕으로서 죽어간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단 하나의 행동이 오히려 그를 폐위시킨 세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역사에 남겼다는 사실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힌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싣는 곳입니다.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선택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자연스럽게 누르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가장 슬픈 왕, 단종의 유배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1년 조선 왕실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문종의 아들, 훗날 단종이 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습니다. 산후합병증이었습니다. 왕실의 축복 속에 태어났으나 그 축복의 자리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재위는 고작 2년 남짓이었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1452년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 불과 12살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좌는 보호막이 아니라 관역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살아 계실 때부터 이미야심을 품고 있던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이자 훗날 세조가 되는 그 남자가 왕좌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해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수양대군에게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은 무인 세력을 규합하고 한명회라는 희대의 전략가를 곁에 두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은 한마디로 피해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의 원로 대신을 철퇴로 내리칩니다. 같은 밤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이 줄줄이 제거됩니다. 왕궁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13살 소년 왕은 자신의 보호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즉시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교묘했습니다. 먼저 영의정 자리에 올라 실권을 장악했고 단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남겨둔 채 조정의 모든 인사권과 군사권을 쥐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을 움직이는 것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3살, 14살, 15살.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교서조차 숙부의 뜻이었고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왕이 아닌 존재. 그것이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순을 밟습니다. 단종에게 선의, 즉 자발적 양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선의라고 기록하지만 과연 15살 소년에게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칼을 든 숙부 앞에서 자신의 충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뒤에 그것을 자발적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조에게는 불안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신하가 단종의 보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조를 연회 자리에서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6명 모두 잔혹한 고문 끝에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상황으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복위 세력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단종의 호칭을 격화시킵니다.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왕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고 그저 군, 왕족의 말단 칭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 명령이 내려집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산골 오지였습니다. 단종은 왕궁을 떠나 한양을 떠나 자신이 알던 모든 세계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끌려갑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조정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해야 했습니다. 단종 편을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세조에게 아부하며 단종의 격하를 적극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충성이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역사는 이 장면에서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한양의 백성들 중 몇몇은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16살의 전왕은 이제 정치범으로서 산골 마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가 한 줄로 넘어가 버린 단종 유배 생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머문 곳은 청룡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천연 감옥과 다름없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련된 단종의 거처는 왕궁은커녕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흙벽에 초가지붕을 얹은 그야말로 초라한 토원집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수준의 공간이었습니다. 식사는 어떠했을까요? 곡식과 채소 위주의 평민 수준 식단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수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받던 소년이 이제 죄수의 식단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관리와 군사가 상시 배치되어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이동은 제한되었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통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아니라 사실상 구금이었습니다. 정치범 관리 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단종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밤마다 한양이 있는 북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고요히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교 경전을 요청하고 학문을 지속했습니다. 왕좌를 빼앗긴 소녀는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학문하는 선비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토담집 안에서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소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유배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피바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 소식이 영월까지 전해졌을 때 단종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전합니다. 그 이후로 단종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에 대한 죄책감이 소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산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임금은 노상군뿐이라 외쳤습니다. 박팽년은 혀를 깨물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하나하나 영월의 토담집에 전해질 때마다 단종의 눈빛은 더 깊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의 왕권은 영원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위 세력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이 모든 것이 세조를 압박했습니다. 1457년 마침내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다시 시도하다 발각됩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마지막 빌미를 제공합니다. 세조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노상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정의 대다수는 사사, 즉 사약을 내려 죽일 것을 청합니다. 사회적 파장은 거대했지만 그것은 모두 수면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가문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동해 속에서 17 소년의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종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종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비운의 왕이 아닌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패배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첫째, 단종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위 세력이 유배지에 접근하여 탈출을 제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자신이 도망치면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죽고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6, 17살의 소년이 내린 이 판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한 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도덕적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단종은 세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기록을 뒤져봐도 세조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의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충신들을 죽이고 자신을 산골에 가둔 그 사람에 대해 단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절제였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가 기록에 남으면 그것이 또 다른 피바람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단종은 죽음을 담담히 준비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올 것을 예감한 단종은 스스로 제문을 작성하고 마음을 정리했다고 전해집니다. 17살 소년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왕좌는 빼앗겼지만 자신의 죽음만큼은 왕답게 맞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 단종은 분노형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형이 아니었습니다. 저항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용형 왕이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자신의 존엄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단종은 왕처럼 말했고 왕처럼 행동했고 왕처럼 죽었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 관풍원 사약이 내려옵니다. 단종은 그 사약을 받아들었고 17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월에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장사 지냅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단종의 무덤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복이 됩니다. 노산군이라는 강등된 호칭은 거두어지고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장릉이라는 왕릉이 조성되고 사육신에게도 명예가 돌아갑니다. 역사는 결국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600년 전 조선 왕실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의를 알면서도 두려움의 입을 다무는 사람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600년 전 조정의 풍경이 오늘날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단종이 보여준 것, 왕좌를 잃고도 왕의 품격을 유지한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위와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종의 선택은 숭고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왕좌를 잃었지만 왕이라는 정체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삶. 흙벽 토담집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절을 올리던 소년. 탈출을 권유받고도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을 염려하여 거절했던 17살의 판단. 자신의 죽음을 위한 제문을 직접 써 내려간 마지막 의식. 단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왕좌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왕좌 없이도 왕일 수 있는 자라는 것. 품격은 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물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조가 단종을 죽인 이후 겪었다는 악몽과 고통, 그리고 세조의 말년에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왕좌를 빼앗은 자에게 역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단종의 유대 생활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